안녕하세요. 포근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루의 끝, 지친 마음을 살며시 감싸줄 따뜻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히 해보세요. 잘 자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여인의 특별한 매력. 옛날 어느 마을에 오카라는 여종이 살고 있었다. 외건오비인 오카는 아프신 어머니를 대신해 납세금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 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 이날도 오카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쯤 커다란 나무 아래에 평소에는 본 적이 없었던 검은 형체 하나가 오이 눈에 들어왔다. 오카는 발길을 돌려 그 형체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살펴보았다. 그 형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야? 또래의 젊은 사내가 창백한 얼굴로 눈밭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소리도 질러보고 몸을 흔들어도 보았지만 사내는 깨어날 기미가 없었다. 오카는 도움을 청하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사방은 적막하기만 했고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의원을 모셔와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사이에 이 사내가 숨이라도 멎으면 어째. 오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그 사내를 힘겹게 등에 업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오카는 안간힘을 다해 버티며 마을 어귀에 자리한 의원댁까지 발걸음을 옮겼다. 의원님, 문 좀 열어주세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바람소리에 묻힐까? 오카는 있는 힘껏 외쳤다. 잠시 후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밤중에 웬 소란이냐? 의원은 짜증내며 문을 열다가 오카의 등에 엎여있는 사내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 넌 오카 아니냐? 우선 들어오거라. 오카는 방으로 들어가 사내를 자리에 눕혔다. 너네 집 식구는 아닌데 이 사내는 어디서 발견한 것이야?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 아래요. 네가 그 작은 체격으로 이 사내를 여기까지 업고 온 것이야?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의원님을 모시러 다녀오기 전에 이 사람이 숨이라도 멎을까봐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내를 업어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야? 오카가 힘이 아주 장사구나. 의원은 오카에게 웃어주고는 사내의 맥을 짚고 호흡을 살폈다. 심한 한기가 들긴 했지만 며칠 몸조리하면 일어날 수 있을 게야. 다행히 오래 쓰러져 있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오카는 가만히 사내를 바라보았다. 남루한 옷차림과는 달리 사내의 얼굴은 고왔고 손에는 거친 흔적 하나 없었다. 밤이 제법 깊었으니 너는 이만 돌아가는 게 좋겠구나. 오카는 알겠다고 말하고 품 안에서 오늘 받은 품삯을 꺼내 의원에게 건넸다. 의원님, 오늘 받은 품삯입니다. 제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네요. 이 사내가 농가의 자식은 아닌 듯하구나. 일어나면 값을 받을 테니 그냥 넣어두거라. 의원님, 아니에요. 행색을 보니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하지만 이 사내가 의원님께 값을 치르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사내가 일어나 값을 치르면 그때 돈을 받으시고 제 돈은 다음에 돌려주시어요. 저 때문에 손해를 끼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냥 받아두마. 오카는 의원에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오카는 어머니의 밥을 챙겨드리고 서둘러 의원으로 향했다. 의원님, 사내는 어찌 되었습니까? 아직 눈을 뜨지는 않았다. 기력이 쇠하여 그런 것이니 한숨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질게야. 제가 잠시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무나. 오카는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워있는 사내를 바라보았다. 사내는 열이 오르는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오카는 물을 적신 수건을 꼭 짜서 사내의 이마 위에 조심스레 올려주었다. 잠시 후 사내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입술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물. 네? 뭐라고요? 물이요. 제가 금방 가져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카는 재빨리 물그릇을 가져와 사내 입가에 댔다. 사내는 힘겹게 물을 몇 모금 마시더니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오카는 방을 나와 의원에게 말했다. 의원님, 그 사내가 잠시 눈을 뜨고는 물 몇 모금 들이킨 뒤 다시 잠이 들었어요. 오카, 네가 사람 하나 살렸구나. 일어나서 물까지 마셨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저는 일을 하러 가야 하니 일 마치고 다시 들르겠습니다. 그래, 고생하렴 오카. 오카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쉬고는 서둘러 의원 집을 나왔다. 며칠 후 사내가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사내는 마당에 있는 의원을 보고는 말문을 열었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찌 갚아야 하는지요. 정신이 들어서 다행이구만. 그런데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한 여인이 이곳에 찾아올 걸세. 그 여인이 아니었다면 자네는 길에서 비명 행사했을 게야. 감사 인사는 그 여인에게 하게나. 아직 무리하면 안 되니 방에서 좀 더 쉬고 있게. 사내는 자신을 구해준 여인이 오기만을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의원의 말처럼 해질 무렵이 되자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원님, 저 왔어요. 사내가 인사를 하기 위해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카야, 이제 오느냐? 의원님, 그 사내는 괜찮습니까? 그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대로 가만히 앉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카야, 이제 오느냐? 의원님, 그 사내는 괜찮습니까? 그 사내는 일어나 밥도 잘 먹고 지금 방에서 쉬고 있단다. 정말 다행이네요. 신령님께서 굽어 살피셨나 봐요. 신령님이 아니라 오카, 네가 그 사내를 살린 것이야. 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거라. 아닙니다.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것으로 됐습니다. 오카는 오늘 받은 품삯을 꺼내 의원에게 내밀며 말했다. 의원님, 제가 오늘 일해서 받은 것이에요. 많이 부족하겠지요? 오카야, 납세금 맞추기도 힘들 텐데 내게 다 주면 너는 어찌하려고 그러는 게야? 사람이 먼저 아니겠어요. 납세금은 제가 일을 더해서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 저 사해를 내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보살펴 주세요. 오카의 결연한 말에 의원은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 인사도 안 받고 가는 것이냐? 감사 인사를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우연히 연이 닿아서 사내를 구했을 뿐이에요. 오카는 서둘러 의원 집을 나왔다. 한편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방 안에서 듣고 있던 사내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리도 곱고 심성을 가진 여인이 있다니. 의원은 방으로 들어와 사내에게 말을 걸었다.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의원의 물음에 사내는 우물쭈물 망설였다. 대답을 못하는군. 그렇다면 자네는 내일 일찍 이곳을 떠나주게. 오카가 자네를 보살펴달라 부탁은 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말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돌봐줄 수는 없네. 그 여인의 이름이 오카였군요. 자네,
우리 대화를 엿들었는가?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대화 소리가 들려나갈 시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의도치 않게 두 분의 대화를 듣게 되었네요. 숨길 일도 아니니 자네가 들어도 상관은 없네. 안 그래도 내가 말을 하려 했다네. 어찌 저런 여인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을 구해주고 자신의 하루 품삯까지 통째로 내어주다니요. 저는 저렇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네요. 그렇지.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이가 모르는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판주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마음을 굳힌 듯 입을 열었다. 의원님, 제 이름은 판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네요. 가지고 있던 돈과 물건을 산에서 산적들에게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몸 여기저기 작은 상처들이 있었던 거구만. 그럼 자네 집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이곳으로 와의원 값을 치러주게. 내가 그 돈을 받아서 오카에게 전해주겠네. 의원님, 저는 돌아갈 집도 가족도 없습니다. 자네 얼굴과 손을 보면 그리 어렵게 자란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소리인가? 저는 양반가의 서출입니다. 아버님께서 절 낳으시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셨기에 저를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자 큰마님께서 돈 몇 푼 쥐어주고 저를 내치셨습니다. 고 하나 다름이 없네 그려. 자네 사정도 딱하게 되었구먼. 의원님,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허들의 실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밥값은 할 테니 부디 내치지 말아주세요. 판주의 사정을 들은 의원은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자네, 글은 다 아는가? 예, 수학에서 대학까지는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여기 머물러도 좋네. 다만 내 일을 조금 도와주어야 할 걸세. 의원의 말에 판주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은혜는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자 오카가 다시 의원댁을 찾아왔다. 오카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의원님, 오늘은 제가 품삯으로 보리를 받았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오카야, 그만됐다. 판주가 일을 거들기로 했으니 이제는 네가 주지 않아도 된단다. 그의 이름이 판주였군요.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사내가 이곳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방에서 나온 판주가 오카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목숨을 구해주신 분께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밖에 전할 수 없으니 죄송할 뿐이네요. 아닙니다. 저는 한 것이 없어요. 감사 인사는 의원님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네가 판주를 업고서 이곳까지 왔지 않느냐. 오카, 네가 아니었다면 아마 판주는 길에서 세상을 떠났을 게야. 그러니 오카, 네가 감사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의원은 미소를 머금고 말을 이었다. 나는 잠시 볼 일이 있어 좀 나갔다 와야겠다. 둘이 할 말이 많을 텐데 얘기 나누며 집 좀 보고 있거라. 예,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의원이 나가자 두 사람 사이에는 서먹서먹한 기운이 감돌았다. 침묵을 깨고 판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17입니다.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으시니 앞으로 누님이라 불러드릴게요. 네? 누님이라는 소리에 오카의 두 눈은 커다래지고 입은 적어졌다. 눈만 껌뻑이던 오카는 이내 얼굴을 붉히며 수줍은 듯 입을 열었다.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닙니다, 누님. 앞으로 누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목숨을 내놓다니요? 어찌 살린 목숨인데 그리 쉽게 말하는 겁니까? 오카가 화를 내듯 말하자 판주가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목숨만 빼고 다 할게요. 판주가 넉살스럽게 말하자 오카는 웃음을 지었다. 그날 이후 판주는 약재를 정리하고 간단한 심부름도 하면서 의원의 일손을 도왔다. 오카는 이 3일에 한 번은 일을 마치고 의원댁에 들러 판주와 시간을 보냈다. 의원은 시간이 날 때마다 판주에게 약재의 효능과 의술의 기초를 가르쳤다. 판주는 영민했다.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좀처럼 잊지 않았고 손재주 또한 좋았다. 그렇게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의원이 판주를 약재 창고로 부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판주야, 이 약재들을 성분별로 분류해보거라. 판주는 그동안 의원 곁에서 보고 배운 것을 떠올리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약재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의원은 약재 분류가 끝나자 판주에게 돈을 주며 말했다. 그래, 잘했다. 이건 네 품삯이니 받아라. 앞으로 네 실력이 좋아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게야.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저를 치료해 주신 값도 치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치료비는 이미 옥화가 다 치루었다. 그러니 네가 일한 만큼 값을 주는 게 맞는 것이야.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 돈이 너에게 꼭 필요할 것 같구나. 어디에 써야 할지는 네가 잘 생각해 보거라. 의원이 미소를 보이며 말하자 판주는 의원의 속내를 알았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판주는 의원이 건넨 돈을 받고 장터로 향했다. 그리고 옥화에게 어울릴 만한 댕기를 하나 사서는 마을 어귀에 서서 오화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해가 산마루에 숨을 무렵 저 멀리서 오화의 모습이 보였다. 오화, 누님,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판주야, 왜 여기 나와 있어? 혹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판주가 수줍은 듯 손에 쥐고 있던 댕기를 오화에게 내밀었다. 어머, 너무 예쁜 댕기다. 이거 놔주는 거야? 판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고마워. 하지만 다음부터는 나 때문에 돈 쓰지 마. 너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앞날을 도모해야지. 누님도 참 어지간하네요. 의원님께 처음으로 받은 품삯으로 산 건데 그냥 좋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너도 이제는 제법 사람 몫을 하게 되었구나. 이제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 무슨 말이에요. 계속 제 걱정을 해주셔야죠. 전 아직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걸요. 그래, 이 누님이 계속 내 걱정을 해줄게. 그러니 의원님께 패기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예, 누님. 제가 일도 열심히 하고 의원님께 의술도 배워 꼭 누님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았으니 어서 돌아가 보렴. 나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해. 알겠어요. 판주는 손을 크게 흔들며 집으로 향했다. 멀어져 가는 판주를 보며 오화는 생각했다. 판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판주 덕분에 일이 웃을 날이 많으니 말이야. 오화는 화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판주를 만난 이후부터 오화의 얼굴은 항상 환하게 빛났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화의 마음속에는 판주를 떠올리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다음 날 오화가 일을 나가기 전 판주에게 선물 받은 댕기를 하고 의원 댁을 찾았다. 옥화 왔구나. 의원님, 여기
먹을 것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 고맙구나. 판주는 어디 갔나요? 잠시 심부름을 나갔으니 금방 올 것이다. 아, 판주가 나가고 없다는 말에 오화는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을 본 의원이 너그럽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곧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네가 일을 가다가 마주칠 수도 있겠구나. 오화가 환하게 웃으며 의원에게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다. 오화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판주의 모습이 보였다. 오화는 판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다가갔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오화를 보자 판주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판주야, 네가 선물해준 댕기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침부터 의원 댁에 들렸었어. 그런데 네가 심부름으로 나갔다는 말에 못 보여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만나 다행이야. 나 어때?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것 같아요. 아, 판주는 자신도 모르게 속내가 나와버렸다. 판주의 말을 들은 오화의 두 뺨이 붉게 물들었다. 나 놀리는 거지? 나는 서둘러 일을 나가야 하니 너도 어서 의원 댁으로 돌아가 봐. 누님, 저는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내가 볼품없이 생겼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네가 그리 말해 주니 기분은 좋구나. 아무튼 고마워. 그럼 나는 다녀올게. 멀어져가는 오화의 뒷모습을 보며 판주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내가 왜 이러지? 어제부터 얼굴만 보면 가슴이 요동을 치네. 의원님한테 진맥이라도 받아야 하나. 그날 하루 종일 판주는 오화를 떠올리지 않는 순간이 없었다. 시간은 흘러 판주가 의원 댁에 온 지도 1년이 흘렀다.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오화를 향한 판주의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다. 날이 화창한 어느 날 오후 의원이 판주를 방으로 불렀다. 판주야, 의술을 배워보니 어떠하냐? 어떠하냐니요? 내게 의술을 배우는 것이 좋냐고 묻는 것이다. 예, 의원님. 의술을 배울수록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훌륭한 의원이 되어 오화 누님에게 받은 은혜를 꼭 갚고 싶어요. 너는 재능이 있다. 하지만 훌륭한 의원이 되려면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 네가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네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게다. 의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허투루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의원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타우제, 너는 내 제자이자 가족이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마. 그날 이후 의원은 판주에게 더 많은 지식과 의술을 전해 주었고 판주는 밤늦게까지 의서를 읽고 약초에 대한 공부도 하며 묵묵히 수련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가 의원 댁을 찾았고 판주는 오화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누님, 오늘은 제가 직접 두통약을 만들었어요. 누님이 종종 두통이 있다고 했으니 이걸 가져가세요. 오카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빨리 의술을 배우다니. 판주야,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저는 누님을 아주 많이 좋아하니까 누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누님을 위해 보약도 지어줄게요. 판주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오카는 생각에 잠겼다. 판주를 만나고 나서 행복이란 게 뭔지 알게 된 것 같아.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하지만 판주는 그저 나를 누나로서 좋아하는 걸 거야. 하긴 나같이 못생긴 사람을 누가 여인으로 보겠어.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둘은 서로에게 작은 행복의 불빛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렇게 작은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오에게 큰일이 생기고 말았다. 외건오비 생활을 하던 오화에게 주인마님이 납세금을 2배로 가져오라 한 것이었다. 오카는 2배로 오른 납세금을 맞추기 위해 날일과 반일을 같이 하며 쉬는 날 없이 일을 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오카가 판주를 만나러 가는 횟수도 자연스레 줄게 되었다. 그 사실을 모르는 판주는 날마다 오카가 오기를 기다렸고 바쁘게 일을 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대문 밖을 나가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다. 누님이 많이 바쁜 건가? 얼굴을 본 지도 열흘이 넘었는데 찾아갈 수도 없고 궁금해 죽겠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가 갑자기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다. 누님, 왜 이제야 왔어요? 나를 기다린 거야? 네가 의원 일을 게을리 배우고 있었나 보구나. 나를 기다릴 시간도 있고 말이야. 그런 말이 어디여요. 누님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안 오시니 걱정이 돼서 기다린 거지요. 어우, 가왔구나. 판주가 오늘은 2다리 쭉 뻗고 잠을 자겠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판주가 너를 못 보니 매일 밤 잠자리에 들지도 못하고 안절부절이었단다. 의원이 약을 올리듯 말을 하자 오화의 2뺨이 붉게 물들었다. 판주가 그리 기다리던 오화가 왔으니 나는 자리를 피해줘야겠구나. 의원님, 아니에요. 저도 이것만 전해주고 빨리 돌아가 봐야 해요. 농이란다. 사실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가는 길이었다. 판주랑 좀 놀아주고 가거라. 의원이 나가고 판주와 오카가 마주 앉았다. 오카는 가져온 보따리를 판주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건 내가 너를 위해 산 거야. 보따리 속에는 곱게 손질된 붓과 먹이 들어있었다. 의원이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의원이 되어야 해. 판주는 아무 말 없이 오를 바라보다 용기를 내어 오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제가 훌륭한 의원이 되면 누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래요? 오카는 애잔한 표정으로 판주를 바라보았다. 판주의 따뜻하고 순한 눈빛을 가슴 깊이 담아두기라도 하려는 듯 오화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판주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가만히 판주를 바라보던 오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기다릴게 판주야. 꼭 그런 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릴게. 그러니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의술을 배우는 것에만 신경 쓰도록 해. 오카의 대답을 들은 판주는 기뻐 어찌할 줄을 몰랐다. 제가 누님을 꼭 행복하게 해줄 테니 두고 봐요. 그렇게 둘은 한동안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오카는 판주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어서 돌아가 봐야 하기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문 밖을 나섰다. 판주는 대문 앞까지 나가 멀어지는 오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판주의 마음 한켠에는 이모를 불안감이 밀려왔다. 내가 지금 이 행복이 끝날까봐 불안해서 그러는 건가? 누님 뒷모습이 왜 이리 슬퍼 보이는 거지?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오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의원님, 오카 누님이 왜 오지 않는 걸까요? 아픈 놈도 모셔야 하고 납세금까지 맞춰야 하니 오가 많이 바쁜 것이겠지. 그동안은 철부지 너 때문에 시간을 내준 거란다. 그런 이유라면 다행인데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 약재를 가지고 오카네 집에 다녀올 테냐? 오카의 어머니 기침약이 떨어졌을 텐데 오카가 받으러 오질 않는구나. 네가 전해주고 모카도 보고 오도록 하거라. 판주는 기쁜 목소리로 다녀오겠다고 대답하고는 길을 나섰다. 잠시 후 판주가 낡은 오화의 집에 도착해 문 앞에서 조심스레 사람을 불렀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누구시요? 의원 댁에서 기침약을 전해드리러 왔어요. 그러시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판주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 자리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아있는 오하의 어머니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의원에서 일하는 판주라고 합니다. 자네가 그 판주라는 사내고먼. 저를 아세요? 혹시 오카 누님이 어머님께 제 이야기를 한 건가요? 판주는 다소 들뜬 마음으로 오카 어머니에게 물었다. 자네 이야기라면 오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을 했었다네? 오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 판주는 눈물을 보이는 오하의 어머니를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혹시 누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오카는 이제 이곳에 없다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님이 이곳에 없다니요? 오카는 이 못난 어미를 살리려고 자진해서 기생집에 팔려갔다네. 판주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오카의 어머니는 서신을 꺼내 판주에게 건네며 말했다. 오카가 언젠가 자네가 찾아오면 전해주라고 한 것이네. 까누닌 오카가 자네를 만나고 나서부터 자네를 놀래켜주겠다며 글 공부를 했었네. 글을 배운 것을 이리 쓰게 될 줄은 자기도 몰랐겠지. 오카의 어머니는 눈물이 계속 흘러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서신을 건네받은 판주는 오하의 어머니에게 약을 건네고 돌아왔다. 방에 돌아온 판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읽기 시작했다. 판주, 네가 이 서신을 읽을 때면 나는 떠나고 없을 거야. 나는 내가 원해서 이곳을 떠난 것이니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선물을 건네고 싶었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더라. 좋은 물건은 아니지만 그 붓으로 글을 쓸 때마다 나를 떠올려 주겠니? 나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는 그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어.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날 용서해줘. 내게 떠난다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어. 어디서든 네가 훌륭한 의원이 되길 빌게. 너와 함께 한 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부디 나를 잊지 말아줘. 오카의 서신을 읽은 판주는 밤새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날이 밝았는데도 판주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의원이 방으로 들어갔다. 너 지금 뭐 하는 게냐?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는 게야? 판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의원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는 방바닥에 놓여있는 오하의 서신을 훑어보더니 조용히 방을 나갔다. 한 시즌 후 의원이 나갔다. 돌아와서는 조용히 밥상을 차려 판주의 방에 가지고 들어갔다. 오가 떠났다고 굶어 죽을 셈이냐? 한주가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누님이 스스로 떠났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안 그래도 내가 어찌된 영문인지 좀 알아보고 오는 길이다. 오카, 주인마님이 급전이 필요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오카를 팔 생각으로 납세금을 2배로 올려놓은 것 같더구나. 아픈 어머니의 약값도 벌어야 하고 납세금도 벌어야 하니 오카도 선택지가 없었겠지. 병양 기생집에 팔린 것까지는 내가 알아냈다. 의원님, 제발 도와주세요. 누님을 데려와야 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했을 것이다. 오의 어머니가 아직 그 집안의 노비이다. 자칫하면 그 화살이 오카 어미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우선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판주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다. 의원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네가 지금 나서면 다치는 것은 네가 아니다. 오카는 기생집에 팔려가면서도 어미만은 지켜내려 했다.
네, 섣부른 행동 때문에 오카와 어미가 다칠 수 있음을 진정 모르는 게야? 너도 양반가의 서출로 태어났으니 알 것이 아니냐? 판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언젠가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잡으려면 먼저 실력을 쌓아야 한다. 지금의 너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의원의 말은 냉정했지만 분명한 현실이었다. 판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며칠 동안 판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밤에는 잠에 들지도 못했다. 그런 판주의 모습을 지켜보던 의원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판주에게 말을 했다. 판주야, 이제 그만하거라. 네가 이렇게 무너지면 오카는 더욱 슬퍼할 것이야. 한주는 힘없는 눈으로 의원을 바라보았다. 오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려고 이러고 있는 것이야? 의원의 말을 들은 판주는 갑자기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했다. 원님, 정말 제가 노력한다면 오카 누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한 번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의원님, 저를 더 가르쳐 주세요. 저는 꼭 최고의 의원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날부터 판주의 삶은 다시 바뀌었다. 낮에는 의원을 따라 실전 경험을 쌓았고 밤에는 늦게까지 의서 공부를 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다. 의원의 가르침 아래 판주는 점점 더 뛰어난 의원으로 성장했다. 그의 이름은 마을을 넘어 한양과 평양까지 퍼졌고 천재 의원이라 불리며 그가 지은 약은 어떤 병도 낫게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의원 앞에 한 사내가 찾아왔다. 여기가 천재 의원이 있다는 의원이 맞습니까? 천재라는 말은 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소문의 주인을 찾는다면 맞게 찾아오셨네요. 평양감사 대감께서 병안이 깊으십니다. 의원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으니 나와 함께 평양으로 같이 가줄 수 있겠어? 손님의 말을 들은 판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평양은 바로 옥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판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짐을 챙겨 들고 사내에게 말했다. 갈 길이 머니? 어서 서두르지요. 아, 판주와 사내는 서둘러 평양으로 향했다. 쉬지 않고 하루를 꼬박 걸어 평양 감사집에 도착한 판주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평양 감사를 진맥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가볍게 욱신거리는 정도였지. 그런데 점차 심해지더니 이제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구나. 평양 감사의 맥을 짚고 여기저기를 진찰하던 판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것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기혈의 순환이 막혀 생기는 증상입니다. 판주는 약초들의 이름을 적어 평양감사의 하인에게 건넸고 하인은 서둘러 그 약초들을 구해왔다. 판주는 평양감사의 옆에서 며칠 동안 잠도 설쳐가며 약을 다려 먹이고 치료에 전념했다. 그렇게 판주가 치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감사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빠르게 호전되었다. 오, 이럴 수가. 머리가 전혀 아프지 않구나.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진 기분이야. 이제는 제가 없어도 지어드린 약만 드시면 곧 완쾌하실 겁니다. 자네의 의술은 정말 놀랍네. 이제 값을 치러야 할 것인데 혹시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게. 판주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며칠 동안 잠도 설쳐가며 감사를 치료한 것이었다. 제가 감히 한 가지 청을 올리고자 합니다. 말해보게. 내 능력 안에서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네.
판주는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쉬고는 입을 열었다. 저에게는 꼭 찾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평양의 기방으로 팔려오게 된 옥화라는 여인이지요. 그 기녀가 자네의 연인이라도 되는 이인가? 그 여인은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몇 년 전 눈밭에 쓰러져 있던 저를 구해주었지요. 저를 만날 당시에는 외고노비였는데 주인의 횡포로 납세금을 맞추지 못해 기방에 팔려온 것입니다. 원래는 기녀도 아니었지요. 걱정 마시게. 그 정도 일쯤이야. 내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해주지. 감사는 하인을 시켜 평양의 기방을 뒤져 옥화라는 여인을 찾으라 말했다. 한참 후 하인이 돌아와 감사에게 말했다. 대감마님, 옥화라는 기생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월관이라는 곳에서 부엌일을 하는 옥화라는 여인이 있다고 하여 혹시 몰라 상황만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옥화 누님은 선녀보다 아름다운 여인이니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판주와 평양 감사는 곧장 영월관으로 향했다. 잠시 후 영월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영월관 정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영월관 주인을 불러 지혜롭고 선녀보다 아름다운 옥화라는 여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저희 기방에 기생으로 팔려와 부엌일을 하고 있는 옥화라는 아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옥화는 의원님이 찾으시는 여인이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를 아는 것 빼고는 재주라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얼굴이 못생겨서 어쩔 수 없이 부엌일만 시키고 있어요. 이런 아이는 저도 처음 겪어봅니다. 영월관 주인이 재미난 듯 옥화를 험담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정자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판주의 시선은 그 여인에게 멈춰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익숙한 걸음걸이, 고개를 조금 숙이고 주변을 살피는 행동, 모든 게 너무나도 그리웠던 모습이었다. 판주의 심장이 갑자기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판주는 마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옥화 누님이다. 판주는 시선은 옥화에게 고정한 채 눈물을 흘리며 영월관 주인에게 너두이하듯 말을 했다. 영월관 주인은 눈이 멀었나 봅니다. 저기 걸어오는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선녀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 여인의 손이 거친 것은 어려서부터 아픈 노모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많이 해서입니다. 그리고 저 여인이 다른 여인처럼 살랑거리지 않는 것은 자신보다 더 큰 사내를 살리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인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여인 아닙니까? 영월관 주인은 쉬간 표정으로 옥화와 판주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곁에 있던 평양 감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찾는 여인이 맞는가 보군. 자네 콩깍지가 아주 제대로 씌이긴 했구만. 그래, 여기서 우리는 빠져줄 테니 자네는 저 선녀를 맞이하게. 평양 감사와 영월관 주인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잠시 후 고개를 숙인 채 정자로 올라온 옥화가 말을 했다. 손님께서 저를 찾으셨다 하기에 왔습니다. 판주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옥화를 바라만 보았다.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옥화 누님, 제가 너무 늦게 왔네요. 옥화는 판주의 목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판주, 네가 왜 이곳에 있는 거야? 정말 판주가 맞는 거지? 제가 누님을 찾아서 데려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걸 다 말하려면 사흘 밤낮을 얘기해도 모자라니 각오하세요. 옥화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다. 누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돌아가자니. 판주는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옥화에게 말해 주었다. 옥화는 판주가 유명한 의원이 되었다는 말에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누님이 기생집에 팔려갔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누님이 기생이 되셨어도 저는 전혀 상관이 없긴 한데 기생이 아닌 부엌일을 하고 계실 줄은 정말 예상을 못했네요. 판주가 약 올리듯 말하자 옥화가 뾰루퉁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 내 얼굴이 어떤지는 나도 잘 안다고. 내가 전에 말했었잖아. 제게는 그 어떤 여인보다 누님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면 저만의 여인이 되어주셔야 해요. 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 색시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그리 알고 계세요. 옥화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한참을 이야기 나누고 있을 때 평양감사가 돌아와 말했다. 자네도 웃을 줄 아는 사내였구만. 대감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는 소인이 죽을 때까지 갚겠습니다. 나를 치료해 준 값을 치른 것인데 은혜를 할 게 있겠는가. 자네가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 여인의 어미 또한 면천이 되어 있을 걸세. 판주와 옥화는 평안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절을 올렸다. 대감마님들에게 아픈 이가 생긴다면 소인이 한 걸음에 달려오겠다. 약조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내가 아주 든든하구만. 어서 돌아가 선녀와 행복한 삶을 살겨나. 판주와 옥화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작게나마 혼례를 치렀다. 옥화의 어머니와 의원은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고 판주와 옥화는 의원과 어머니를 모시며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포근한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좋은 꿈